포인트 준비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어렵게 왔습니다. 20분이 좀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사관학교를 졸업했고요. 군사학을 이제 전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제주도에서 이제 자랐는데 아버님 우리 큰아버님이 이제 4.3 사건 당시 군인이셨고 외갓집은 이제 경찰이셨습니다. 그래서 4.3 사건에서 누구 못지않게 많이 듣고 많은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제주 4.3 사건은 혁명 전쟁이다라는 것에서 이제 확신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이론으로 이제 정립시켜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발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논리성과 타당성과 체계성을 갖추려는 형식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약간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이름이 한자로 강항수인데요. 이 한자가 이 나라방자의 직계 숫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님께서 사주를 보니까 요놈은 이제 사관학교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하루 식당에서 사관했습니다. 네, 말씀드릴 순서는 서론에서부터 4.3 사건 순위 진행되겠습니다. 왜 이러지? 안 넘어가는데? 말씀드릴 순서는 서론에서 연구 배경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6.25 이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총파업, 대구폭동, 4.3 사건, 요순반란 사건, 이거 전부 다 혁명전쟁의 일환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거나 뭘 할 때, 사회현상을 공부할 때 사실 판단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줄지자의 가치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4.3 사건은 사실 판단 과정에서부터 많이 왜곡되어 있음을 아까 알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스모킹 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좌파들이 이제 숨기고 싶어하고 제일 숨기고 싶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좀 치워.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료는 숨겨서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로당 지령서하고요, 제주도 인민유육대 투쟁보고서 선전포공이 되겠습니다. 남로당 지령서는 제주대학교에 있는 모 대학 교수님께서 학생들 앞에 이제 레포트를 냈습니다. 너희 지뢰 가면은 한자로 막 쓰여있고 옛날 어떤 고서가 있는데 그거 있으면 제출하라. 이렇게 제출해보니까 한 학생이 이제 남로당 지령서를 가져온 거예요. 16개짜리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제주항쟁 창간호란 제주항쟁이라는 사상연구소에서 그 책을 발견하면서 이 내용을 실었는데 나중에 자파에서 이거 알게 돼가지고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다 소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하기 힘든 자료들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께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령서 16개 중에서 6개는 살인사건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10개는 3월 10일 총파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인민유육대 투쟁보고서 이덕구가 이대 사령관인데 이덕구가 이제 경찰이 해서 사살되고 그때 이제 부관 양생돌이 호주머니에서 제주도 인민유육대 투쟁보고서라는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3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4개월 10일 동안 투쟁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격대를 조직하게 된 동기, 유격대 조직, 작전, 각 면, 지역별로 투쟁 일지가 상세하게 자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선전포고문입니다. 1948년 10월 24일 인민유협대장 이덕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정부보고에 있어서 누락한 그 전투 양상에 대해서 이제 누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중항쟁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중앙당 지령력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야 남로당 스스로 한 항쟁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합동참모본부에 나온 그 군사용어 사전에 보면 둘 이상이 서로 대립하는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간의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사용해서 상대방 의지를 강제로 하는 행위 또는 그 상태를 전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3요소는 목표와 방법과 수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리라전은요, 그 작은 형태의 규모의 전쟁을 게리라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서방 세계에서는 게리라전, 중국에서는 유격전, 소련에서는 빨치산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혁명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 체제를 이제 바꾸는 형태를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데, 뭐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혁명이 있습니다. 공이다. 명예혁명은 절대군주에서 입헌군주제, 프랑스 대혁명은 왕정에서 공화정, 러시아 혁명은 왕정에서 공산국가, 이렇게 해서 체계를 바꾸는 걸 혁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4.3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군정에서 우리 민주주의 국가로 넘어가는 것을 4.3 사건을 통해서 공산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혁명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혁명전쟁은 목표, 이데올로기와 체계를 실현하는 혁명을 목표로 하고,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 수단은 정치 수단과 무력 수단을 통해서 하는 게 혁명전쟁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혁명의 관점에서 보면 혁명의 3요소는 이념과 리더와 사건인데,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 건설, 리더는 당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 사건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모택동의 혁명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택동의 혁명전쟁은 주로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대중을 동원하는 단계에서 파업과 시위가 이루어지고, 게리라전을 통해서 무력투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규전을 통해서 완전한 혁명을 이룹니다. 1단계에서는 이제 당을 조직하고 강화를 하고 주민을 설득하고 선동가를 파견해서 사상교육을 실시합니다. 적이 인민을 탄압하고 인민 대중을 살해하면 대중의 지도자가 나서서 저항할 것을 선동합니다. 이게 이제 괴벨스가 주장한 건데요.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믿게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 하면은 이제 믿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리를 정복할 수 있다면 대중을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을 정복하는 자는 국가를 정복한다. 그런데 이제 2단계는 이제 게리라전 단계입니다. 게리라전 단계에서는 이제 지구전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격전 전략이 있는데, 이거는 16자 전법이라고 해서 적이 침공하면 퇴각하고, 주둔하면 교란하고, 필요하면 공격하고, 퇴각하면 추격하는, 이게 이제 모택동의 유격전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전인데, 이게 기습 또는 예상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는 게 운동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멸전은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공격하는 게 선멸전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정규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모택동의 혁명 이론은 이제 북한, 베트남, 쿠바, 중동 곳곳에 다 이제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는 다 혁명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똑같이 우리 이제 남한에도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실행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뭐 이게 다른 것으로 이제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혁명전쟁이고 그 이론은 뭐 특동의 이론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제주도의 일제시대 때 제주도에 6만 2천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방되면서 이제 일본 분들이 나가면서 거기에 무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 무기가 결국 4.3 사건에 이제 그 무기를 가지고 4.3 사건을 일으키는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일본 유학생들이 공산주의에 많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제주도하고 일본 사이에 그 전기 여객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나 유학생들이 많이 일본으로 갔는데, 그 유학생들이 이제 그 좌익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일본 노동당 강령에 의하면 이제 약소 국가들은 독립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그 얘기는 한국 입장,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독립을 하는 거에 찬동하고, 그러니까 많은 유학생들이 여기에서는 우리 국가가 독립을 하는 거에 찬성하고 있구나 해서 노선이 같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좌익 사상이 물들게 됩니다. 오사카에 제주 교민이 약 5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거의 다 좌익 사상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남로당 혁명전쟁입니다. 예, 그 통일부 장관 하셨고 국정원장 하셨던 임동원 장관이 그 대위 때 육군사관학교 부교수 시절에 쓴 논문입니다. 혁명전쟁과 대공전쟁.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남로당이 그 혁명전쟁을 일으키는 건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대중을 동원하는 파업식. 이거는 해방에서부터 2.7 투쟁 전까지.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을 포함한 2.7 투쟁, 이거는 인민유격들을 정한 무력항쟁. 그 다음에 6.25 전쟁. 이 세 단계를 거쳐서 혁명전쟁이 이뤘다고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 4.3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 1945년 8월 15일부터 3.1절 발포 사건을 포함한 2.7 투쟁 전까지가 대중동원 단계가 되고요. 4.3 사건부터 이제 2차 혁명전쟁이 게릴라전이 진행됩니다. 근데 제주도에서는 6.25 전쟁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에서 끝난 실패한 혁명전쟁이 되겠습니다. 먼저 3.1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대중을 동원하여 파업 및 시위하는 건데, 당을 조직하고 전위 조직을 만들고 파업과 시위, 폭동을 통해서 게릴라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남로당 지령서입니다. 1947년 2월 16일자의 지령서에 의하면 3.1절 기념준비위원회를 조직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조직 강화 도모하고, 그 다음에 책자가 나옵니다. 조선 근대사 혁명사 말단의 3.1운동에 관한 문헌과 해방 시위의 기재와 기타 문헌을 취해서 선전선동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2차 기령서에 남조선 노동당을 지지하고 그 지도에 쉬지 않는 투쟁을 전개하라고 이렇게 지령하고 있습니다. 자, 4차 지령서입니다. 우리의 당면 과제를 구체적으로 충분히 해설하여 이를 대중에 침투시켜 압도적으로 대중 동원에 주력할 것이며, 이 동원된 대중을 광범위하게 대량 조직 흡수하는 공작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지령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선전선동의 요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쭉 해서 다 지령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요. 3.1 사건이 이제 기획 의도된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항목이 나옵니다. 대중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고 감정을 격발시켜 전치하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폭동을 건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유도하는 기획 의도된 사건이라는 걸 지령서를 통해서 지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47년 3월 1일 북초등학교에서 시위 때 이제 결정된 내용들입니다. 이 중에 보면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인공위성으로 이제 찍은 사진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전투적인 묘사를 하고 있고 총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합니다. 참가 인원은 약 25,000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참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일 사건에서 아까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8차 지령서를 통해서 이달 3월 10일 일요일 정오를 기하여 총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동투기로부터 지령이 있을 경우에는 각 직장은 즉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령한다. 그리고 10차 지령서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혁명의 2단계는 게리라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게리라전 단계까지 투쟁을 더더욱 조장하고 3.1 사건의 기회를 옳게 포착하여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 제2 혁명 단계의 대중적 동원의 완전한 정치적, 사상적, 무력적 준비 우선 중앙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결정적 방침이 내려오기 전까지 이 노선에서 투쟁을 전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반동 경찰의 본질 폭로에 의한 대중의 경찰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하라. 이런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30 총파업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각종 게리라전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시하고 자위대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구연대의 뿌라치를 집투시킵니다. 그 당시 이제 좌익 세력들은 조선 국군 준비대 조선 합병 동맹이라는 이제 그 사설 군사 단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46년 1월 20일에서 해체라는 명령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조선 경비대를 입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익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경찰하고는 그 나체를 믿고 경찰에 대한 증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1일 사건과 30 총파업은 남조당의 공산 건설을 목표로 하는 혁명 전쟁의 대중 동원 단계입니다. 그래서 4.3 사건을 위한 여건 조성이 국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 3월 1일인데요. 3월 10일 오전 11시 관덕정 앞에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유족회는 72년 전 오늘 제주도에는 민간 총파업이 시작됐다. 87년 3월 1일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군청 및 일본 경찰까지 동원하는 그야말로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민간 총파업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과잉 진압을 규탄하고 북위에 당당히 맞섰던 항쟁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주장하고 4.3의 아픈 역사를 정의롭게 해결하고 치유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4.3 사건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4.3 사건은 이제 2단계 게리라전에 해당됩니다. 먼저 게리라전 몇 건입니다. 49년 10월에 스티커프 그 연해주 사령관인데 이제 이 스티커프를 통해서 레벨더프 분정 장군을 지시하여 북한을 이제 통제하는데 이 스티커프가 800명의 게리라가 남한에서 활동 중이라고 보고하고요. 50년 4월에는 김일성은 스탈린 앞에 남침하면 남한의 20만 명의 인민이 봉기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자위대를 조직하고 군부대 뿌라치를 침투하고 훈련된 전문가에 의해서 게리라를 양성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미국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해체되니까 1월 8일 날 유엔 감시위원장이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는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티코프가 레베데프 앞에 지시를 합니다. 민전으로 전환하고 선거에 반대해서 테러를 자행하라는 그런 지시를 합니다. 이 레베데프 비망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프의 지시에 의해서 남로당에서는 이제 이책 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내용 유인물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편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제 남로당 조직책 연락책 김생민이가 이제 전향하면서 1월 20일 날 신촌이라는 마을에서 회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급습을 해보니까 이런 지령문을 이제 얻게 됩니다. 1948년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 전역에서 폭동을 시작하라. 경찰 간부와 고위 관리들을 암살하고 경찰 무기를 도획하라. 유엔 위원장과 총선거 군정을 반대하라. 인민공화국 수립하라는 지령문을 거기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21명을 이제 검거를 합니다. 주요 거물급들이 다 이제 검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촌 회의를 하는데요. 신촌 회의를 하는 중에 이제 이삼용 저희 이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그 남로당의 핵심 연구였는데 이 사람이 증언에 그 요순 반란 사건 때 이제 체포돼서 그 증언한 겁니다. 여기 보면 제주도에서 반선 투쟁만이 남로당이 살 길이라. 제주도에 강력한 반대를 투쟁하면 육지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이며 이렇게 되면 단선을 못할 것이다. 단선을 못해야지 단선을 하게 되면 남쪽에 반군 국가가 탄생하게 되어 남로당이 설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제주도에서 반선 투쟁할 것을 전개할 것을 지령을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이책 투쟁하면서 그 경찰들이 신속하게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육지에서는 더 이상 무력 투쟁을 할 수 없었고, 아까 그 1월 22일에서 이제 경찰에 의해서 제주도 일부가 이제 검거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경찰에서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제 온전하게 이제 보존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너네 이제 이렇게 전개하라고 지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남로당 제주도당 그 조직도인데요. 여기 보면 그 중앙당에서 파견된 그 조직 책동책이 있습니다. 이두옥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전남도당에서 파견된 조창구, 강창구. 올가들이 위해서 이 올가들이 제주도의 어떤 그 조직보다 위에서 다 기령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그 남로당 제주도 인민 600대 투쟁 보고서에 있는 그 자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조직도고요. 이 조직도는 그 모택동이가 쓴 그 혁명전쟁론의 그 기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7 투쟁에서 이제 그 경찰이 진압을 해버리니까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묶어서 4개의 유격 전구를 하라고 이제 남로당에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당 지령 여부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27 투쟁은 2월 7일부터 5월 24일까지 했는데 이제 경찰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전국에 와야 됐는데 제주도만 이제 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중앙당에서 제주도에 지령을 합니다. 이유는 김봉현, 김민주라는 이제 남로당 제주도당 그 간부급들이 일본으로 이제 넘어가서 일본에서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투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조선노동당이 정확한 통일 방침을 받들고 전체 조선 인민과 더불어 미제와 그 침략 극우인 유엔 감시단을 반대하는 결자적인 투쟁에 한결같이 걸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민중항쟁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기록을 보면 김일성 어른의 당, 국로당입니다. 수령의 호소를 받들어 제주도민이 투쟁에 나섰다. 이런 어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사상 사건의 게리라전 양상입니다. 이제 제주도 그 사상 사건의 무력 투쟁에 사상 사건을 이제 구별하는 중요한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 이전에는 아까 그 모택동의 16자 전법에 의한 유격전을 전개했고, 선전포고 이후부터 이독구가 타살되기 전까지는 기동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유격전에는 이제 소규모 중대급 이하의 히텐들은 치고 도망가는 이런 전략을 펼쳤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대급 규모가 유인하고 매복하고 뭐 이런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격전에는 선거 불안을 전국 조성하고 선거를 방해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나중에 이제 지하 선거를 통해서 이제 해주인민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이제 4.3 사건 당시 제주도 상황인데요. 총 12개의 지서를 습격을 합니다. 지서 성산, 세화 이렇게 쭉 해서 12개 지서 습격하고 경찰관 10명을 포함해서 선관위 양민에서 27명이 피살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선전포고인데 선전포고문 안에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시기가 이제 머지않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머지않은 시기는 48년 11월 1일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꾸라치 사건에서 이제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 그 꾸라치 사건을 통해서 미리 그걸 이제 정보를 입수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 꾸라치 사건과 경찰 꾸라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우리 유인물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계엄령 48년 11월 17일 계엄령을 이제 선포하고요. 이제 그 전투 이렇게 대규모적인 전투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그 6.25 때 각 읍별로, 읍면별로 인민군 지원 환영회를 조직해서 한라산에 있는 유격대와 협력해서 그 북한군이 상륙하는 걸 준비하는 지원 환영회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4.3 사건은 혁명전쟁 게릴라 전 단계이고 실패한 혁명전쟁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 보고서의 불확한 전투 양상은 모택동 혁명 전술이었고 제주 4.3 사건은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일으킨 혁명전쟁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의 빈대성으로 인해서 이 넘버원이 제주